최초의 검역은 14세기 이탈리아 두브로브니크항에서 선박을 외항에 40일 동안 억류시켜 두고 패스트 발병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항을 허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역의 이 어원은 40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검역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동물 검역과 식물 검역으로 구분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 전염병이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 및 축산물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식물 검역은 붉은 불개미,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 나방 등 외래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자연생태계와 농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이란 소, 돼지, 닭 등 가축에서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으로 한 개체로부터 다른 개체로 전파하는 성격을 가진 질병으로 발생 시 가축 폐사 등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국내에서는 질병의 위험도, 피해 정도,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1, 2, 3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형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는 고위험 가축 전염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특징적인 출혈 소견 및 발열을 갖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국가 간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질병이나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동물에서 수포 및 어린 동물의 폐사를 유발하는 강한 전염성 질환으로 국내는 감소성 동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근류 또는 야생 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드물게 인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때 감염된 사람은 38도씨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식물검역 병해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역 병해충은 국내에 분포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입니다. 이러한 검역 병해충은 총 2,100여 종으로 금지 병해충 70여 종과 관리 병해충 2,000여 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의 유입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발생한 스페인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질병 근절을 위해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2007년 발생 이후 10년 동안 80만 도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코티아부르 및 마다가스카르는 전체 사육 돼지의 30에서 50%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은 2018년 8월 3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85건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최근까지 2억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로 인해 자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생산 물가가 상승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11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의 유입 경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감염동물의 오염물에 직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 병원체에 오염된 사람, 차량 등에 의한 간접 접촉 전파,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욕이나 식욕 부산물 등 오염된 축산물을 통한 전파, 그리고 오염된 농장 주변의 쥐나 조류, 고양이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된 동물이나
생육, 햄, 소시지 등 불법으로 반입되는 축산물 또는 축산 관계자의 의복이나 수화물 등을 통해서 가축 전염병이 국내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가축 전염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체 간, 농장 간, 지역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냉장 돼지고기에서 최소 15주간 햄, 소시지 등 가공품에서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생국 간 축산물 반입 차단을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외래 식물 병해충 해외 피해 첫 번째 사례는 오리엔탈 과실파리입니다. 오리엔탈 과실파리는 주로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호주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일본 류큐 섬에서는 감귤, 사과, 복숭아 등 과실 내부를 가해하여 조기 낙과 피해로 2,400억 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래식물 병해충 해외 피해 두 번째 사례는 열대 거세미 나방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주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옥수수, 수수, 벼의 잎, 줄기 등에 피해를 줍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경우 20%, 중국은 5에서 10% 정도 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외래식물 병해충 국내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사례는 과수화상병입니다.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배 농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후 충북 지역 사과 주산지로 확산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는 2019년까지 총 11개 시군 348 농가에서 발생하였고 697억 원의 손실 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두 번째 사례는 붉은 불개미입니다. 2017년 9월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총 11회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총 9억 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래식물 병해충 발생 국내 피해의 세 번째 사례는 소나무 제선충입니다. 소나무 제선충은 198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합니다. 2019년까지 소나무 제선충의 방제 비용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식물 병해충의 유입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 검역 대상 물품에는 콩, 옥수수 등 곡류, 망고, 바나나, 양배추 등 과채류, 묘목, 종자류, 건조 농산물, 흙 또는 흙부착 식물, 목재 포장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는 미가공 석재, 중고 농기계, 건설기계, 목재 가구,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검역 대상 물품,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들이 수입 식물료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등 비식물성 화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로 멸균 등의 가공 공정을 통해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검역을 통해 가축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개, 고양이 등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의 정자, 난자 및 수정란, 알 가공품, 원유 및 살균 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수육 가공품, 동물 가죽, 털, 깃털, 뿔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담는 용기 및 포장도 포함됩니다.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은 과일, 채소, 곡물, 한약재 등 농산물과 묘목, 구근, 종자 등 제식용 식물 병해충 및
흙 또는 목재 포장재 등이 포함됩니다. 금지품에는 망고, 사과, 풋콩 등 생과 실과, 열매 채소류, 종자, 포도나무 묘목 등 일부 과수류 묘목,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이 포함됩니다. 동식물 검역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 및 식물방역법 12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하거나 공항만에 주재하는 검역관에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살펴보면 동물 검역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내 입국 시 동물 검역 대상을 휴대한 경우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동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휴대 여부를 기재합니다. 둘째, 자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항만에 주재하는 동식물 검역관에 검역 물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역물품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자진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항만 입국장에 자진 폐기함에 휴대 검역물을 자진 폐기합니다. 동물 검역의 절차를 살펴보면 여행객이 휴대 검역을 신고하는 경우 검역관은 관능 검사 및 제품의 표시사항 및 멸균, 살균, 가공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 검역물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 및 수입 금지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증명서의 필요 대상 여부, 제품의 포장 훼손 또는 부패,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검역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주요 동물 검역 불합격 사유는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해당 지역을 거쳐서 오는 경우, 상대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이 없는 경우, 상호 국가 간 체결한 위생 조건에 맞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식물 검역의 절차를 살펴보면 현물 확인, 병해충 유무, 수입 금지 지역이나 원산지 확인 및 흙부착 여부 등 검역 요건을 확인하고 검역 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물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검역 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을 한 해당 수입 물품이 검역 요건에 맞게 신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묘목, 구근, 종자 등 제식용식물에 대해 실험실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 병해충이나 규제 병해충이 검출 시에는 소독하고 수입 금지품이나 검역 증명서 미첨부, 금지 병해충이 부착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합니다. 주요 검역 불합격 사유는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은 생과실 등 국내 수입 금지 식물,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있거나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항만을 통해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자 국내 주요 공항만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설치 운영하여 여행객 수화물을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도로 훈련된 검역 탐지견이 동식물 검역물품 반입 의심 수화물을 선별함으로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지정 검역물을 수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재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의 검역입니다. 최근 국가 간 물적 교류 및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 검역 절차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자동 분류 시스템을 통해 EMS, 항공 소포, 대형 포장물,
항공등기 등 4종으로 분류되어 이송라인에 탑재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국제우편은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전산 입력을 하여 관리되며 위장 반입되는 검역물품의 분류를 위해 이송라인별로 검역 탐지견이 우편물을 검색하고 세관 엑스레이를 통해 검색하여 검역물품의 경우 검역라인으로 자동 분류 이동하여 개봉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불합격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주요 불합격 사례 중 동물 불합격 사례에는 애완동물 사료, 간식, 우지, 소고기 등이 포함된 카레, 종란 등이 있습니다. 식물 불합격 사례에는 망고, 라임, 사과, 익은 바나나 등 생과실과 고추, 가지, 풋콩, 여주 등 신선 채소류, 그리고 잡초 종자 등 수입금지 지역산 종자류, 흙이 부착된 묘목류 등과 살아있는 곤충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부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물품의 경우 반송, 폐기 또는 소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몰테일 등 특급 탁송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특송 물품 검역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본부에서는 검역물품 선별을 위해 동물 검역 대상 목록 선별 키워드를 특송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물 검역의 경우 특송업체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개인인 경우 축산물 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express@korea.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역관은 제출된 검역 증명서, BL, 인보이스 등 서류 및 현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물 검역의 경우 특송업체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개인인 경우 식물 검역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검역관은 식물 현장 검사를 통해 물품 번호를 확인하고 현물을 확인, 검역 증명서 첨부, 가공 공정서 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검역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역 결과를 세관에 통보되며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 후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애완동물 사료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완동물 사료를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도 될까요? 사실 애완동물 사료는 동물검역 대상 물품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 사료는 대부분 가축의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에 소의 면상뇌증 매개 물질 혼입 및 생산 과정 중 반초동물 유래 단백질 사료와 교차 오염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검역 대상 물품입니다.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대상을 살펴보면 국내 규정에 따라 축산 농장 등 축산 관계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축산 관계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가축 질병 발생국에서 출입국하는 경우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소독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입국 신고 대상은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 및 축산 농가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국 신고 대상에는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려는 축산 관계자가 해당됩니다. 입국 신고 방법은 내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 대상임을 사전 공지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솔자가 검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입국 시 안내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화물 및 의복 등에 대한 소독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신고 방법에는 인터넷 및 직접 방문, 유선 전화 또는 출국장에 마련된 출국 신고함을 활용하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출국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축산 관계자는 해외 국가 방문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여행한 경우 귀국 후 타 농장 및 가축 시장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 축산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후 5일 동안 축사 출입 및 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농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사 출입 시에는 돈사별 전용 장화로 갈아 신은 후 소독을 하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고 축산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제 희석 배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하여 울타리 및 조류 차단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이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행동 발견 시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실천이 질병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